화려한 무대 조명, 끝없는 박수갈채, 그리고 대중의 무한한 사랑. 이것이 바로 톱스타들의 겉모습이다. 하지만 그 영광의 장막 뒤에는 숨겨진 지옥이 있었다. 이 4명의 여성들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었다. 투자 유치와 비즈니스 접대라는 미명 아래 권력 있는 VIP들의 비밀 파티에 강제로 동원되어 비인간적인 모욕과 압박을 견뎌야 했던 희생자들이었다. 오늘 우리는 연예계를 뒤흔든 4명의 여성 아티스트, 고장자연, 구하라, 권미나, 한서희가 겪어야 했던 잔혹한 진실을 파헤친다. 이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기억이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녀들이 겪고 있을지 모를 고통의 현실이다. 4. 한서희 연습생의 눈으로 본 대형 기획사의 블랙 커넥션. YG 연습생이 폭로한 K-팝의 검은 성역과 글로벌 비즈니스 이면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그녀의 존재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그녀가 폭로한 내용은 K-팝 시스템의 가장 은밀한 지부를 건드렸다. 마약 사건과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서희. 특히 YG 엔터테인먼트의 전 수장 양현석이 연루되었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그녀는 VIP 접대 문화의 실체를 증언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미팅이 아닌 노골적인 접대의 장소였음을 폭로했다. 한서희는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대형 기획사의 VIP 관리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해외 거물 투자자들을 위한 파티는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 안에 감춰져 있었다. 이 파티는 단순한 접대를 넘어 YG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했던 검은 거래의 현장이었다. 당시 이 파티에는 동남아시아의 거물 재벌인 지홀로 등이 참석했으며 이는 K-팝의 성장이 단순한 문화적 성공이 아닌 거대 자본과 연예인의 인권을 맞바꾼 결과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롤모델들의 추락, 충격적인 업무 배정표가 드러낸 잔혹한 현실. 한서희는 처음 이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자신이 곧 데뷔할 중요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통역 겸 예의 바른 후배 역할을 기대하며 동경하던 정상급 선배 그룹 멤버들과 함께 파티장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롤모델이었던 이미 정상에 오른 선배 여성 아이돌들이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처럼 VIP들의 옆에 앉아 억지로 웃고 술을 따르는 모습이었다. 평소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그들의 눈빛에는 공허함과 체념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내 소속사 관계자가 한서희에게 다가와 작은 종이를 건넸다. 그것은 그녀에게 부여된 파티 내 업무 배정표였다. 그 종이에는 한서희 테이블, 분위기 고조 담당, 개인 연락망 확보라는 잔인한 지시가 적혀 있었다. 분위기 고조 담당은 VIP의 요구에 맞춰 노골적인 언행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지시였다. 개인 연락망 확보는 단순한 명함 교환이 아닌 VIP가 언제든 그녀에게 사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라는 의미였다. 한서희는 자신이 존경하던 선배들마저 자본 앞에서 철저히 상품으로 전락한 현실을 목격하며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무대가 데뷔라는 꿈의 무대가 아닌 접대라는 악몽의 무대였음을 깨달았다. 이 충격적인 목격과 배정표의 실체는 그녀가 이후 모든 폭로를 감행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K-팝 시스템의 어두운 커넥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대형 기획사의 접대 문화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영원히 싸늘하게 바뀌었다. 3. 권미나 안 가고 싶던 곳이 만든 10년의 절규 거절하면 불이익. 무대 밖에 보이지 않는 왕따와 소속사의 침묵. 인기 걸그룹 AOA의 전 멤버인 권미나는 팀 탈퇴 후 10년간 지속된 멤버들의 괴롭힘과 소속사 내의 부당한 압박을 폭로하며 연예계를 뒤집었다.
그녀의 고백 중 대중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괴롭힘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안 가고 싶던 곳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는 소속사가 주선한 VIP 접대성 파티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거절할 경우 일정 취소, 활동 배제 등 심각한 불이익을 당했다는 폭로는 연예계의 어두운 비즈니스 관행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이 접대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더욱 논란을 키웠다. 권민아의 고통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절이라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채 상품처럼 전시되어야 했던 한 여성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소속사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팀 내에서 가장 순종적이지 못한 멤버로 낙인 찍혔고, 이 낙인은 다른 멤버들의 괴롭힘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의 고통은 대외적으로는 팀 내 불화로 축소되었지만 본질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저항의 대가였다. 상품이라는 잔혹한 낙인 녹음된 정적이 가져온 공포. 어느 날 그녀는 소속사 대표의 지시로 유명한 해외 투자자의 환영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려했으나 그녀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평소 쓰던 파우치 안에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숨겨놓았다. 녹음된 것은 술자리에서의 대화가 아니라 잠시 권민아가 자리를 비웠을 때 VIP와 대표가 주고받은 차갑고 건조한 품평이었다. 내용은 그녀의 외모, 태도, 그리고 가격에 대한 노골적인 이야기였다. 며칠 후 권민아는 용기를 내어 더 이상 접대에 참여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저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연기로 승부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소속사 대표는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나 씨, 상품은 자신의 가치만 생각할 때 가장 어리석은 법이지. 이 말 어디서 들어보니? 그 순간 권민아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 문장은 녹음 파일 속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때 VIP가 그녀를 향해 비아냥거리며 내뱉었던 품평의 핵심 문구였기 때문이다. 대표는 그녀의 녹음 시도를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 VIP 파티 전체가 이미 거대한 감시망 속에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 섬뜩한 발언은 그녀의 모든 정이 이미 통제자의 손바닥 안에 있었음을 의미했다. 거절의 대가는 혹독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스케줄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되었고 팀 내 괴롭힘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그녀는 소속사와 팀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이 고립감은 10년간 그녀를 짓눌러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만들었다. 권민아의 절규는 예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자본의 폭력을 고발하는 살아있는 증언이다. 2. 고고하라.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협박 영상의 공포. 끝나지 않은 전 남자친구와의 전쟁.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진실. 카라의 멤버로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였던 구하라. 그녀의 삶은 2018년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 및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으로 인해 송두리째 무너졌다. 대중은 단순히 연인 간의 치정극으로 치부했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그녀가 톱스타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구조적 폭력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녀를 향한 대중의 관심은 동정보다 비난에 가까웠고 이는 그녀가 겪던 심리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 협박범은 동영상을 빌미로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으나 구하라는 용기를 내어 세상의 진실을 알렸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를 협박했던 영상 외에 해외 투자자 접대 파티에서 촬영된 또 다른 영상이 존재한다는 정황이었다. 이 새로운 사실은 그녀가 이미 전 소속사 시절부터 사생활 침해와 강제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왔음을 시사했다. 그녀의 공포는 단순히 한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만들어낸 사이버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와인잔 속에서 발견한 감시자의 눈. VIP의 비밀 보험 구하라는 이미 연습생 시절부터 소속사의 압박에 시달려왔다. 이 자리가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과 함께 그녀는 이름만 고급 네트워크 미팅인 해외 VIP들의 사적 공간에 동원되었다. 특히 한 외교관 겸 투자자가 주최한 파티에서 그녀는 극도의 불안함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술자리가 끝나도 스태프들이 떠나지 않고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소속사는 그녀가 VIP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까 두려워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다. 그날 밤 구하라가 복잡한 심경으로 테이블 위에 최고급 와인을 내려다보던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은은한 조명 아래 검게 빛나는 와인잔의 곡면에 아주 작게 그녀를 향해 고정된 듯한 카메라 렌즈의 삼광이 반사된 것이다. 소름이 돋아 잔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직감이 그녀를 덮쳤다. 이 렌즈는 VIP나 소속사가 그녀의 협조적인 태도를 기록하거나 혹은 그녀가 요구를 거부했을 때 사용할 약점을 수집하기 위해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이었다. 이 영상은 전 남자친구의 손에 넘어가기 전부터 이미 소속사나 VIP 측에서 그녀를 영원히 통제하기 위한 비밀보험으로 제작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접대라는 굴욕적인 상황뿐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이중의 공포에 시달렸다. 구하라는 자신이 무대 위 인형이 아닌 거대한 자본가들의 소나귀에서 언제든 파괴될 수 있는 협박의 재료였음을 깨달았다. 이후 전 남자친구의 협박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이 비밀 보험의 존재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다. 결국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계속되는 악플 세례 속에서 그녀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2019년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그녀의 죽음은 연예계 성착취와 감시, 문화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마지막 위침으로 남아있으며 톱스타의 명성이 오히려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잔혹한 현실을 고발한다. 1. 고장자연 첩데레스트가 폭로한 영원한 악몽. 2009년 29의 나이로 세상을 등진 배우 장자연. 그녀의 비극적인 선택 뒤에 남겨진 것은 단순히 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상위 권력층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는 피와 눈물로 쓰인 지옥 목록이었다. 정치인, 대기업 임원, 방송사 간부 등 30여 명에 달하는 권력자들에게 강제 접대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 그녀의 문건은 연예계가 자본과 권력의 거대한 늪에 얼마나 깊숙이 빠져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끔찍한 증거였다. 장자연은 막 드라마의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신인이었다. 그녀는 소속사가 건넨 봉투에 들어있던 일정을 처음에는 고위 관계자 미팅으로 이해했다. 그날은 그녀에게 중요한 광고 미팅이 잡혀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고급 한정식집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그곳에는 카메라 대신 권력과 돈으로 번들거리는 눈빛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 대신 고가의 술병이 놓여 있었고 소속사 대표는 자, 여기 우리 새 얼굴 인사드려야지라며 그녀를 밀어붙였다. 장자연의 소속사였던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는 신생이었지만 유력 언론사 및 방송사 고위층과의 커넥션을 자랑하며 신인 여배우들을 상품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들은 그녀의 간절한 꿈과 젊음을 오직 비즈니스 도구로만 취급했다. 덧치된 샴페인 잔 체계적인 증거 인멸과 협박의 사슬. 그녀를 가장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접대 현장에서 겪은 수많은 모욕과 폭행보다도 예상치 못한 사소한 물건 때문이었다. 그녀는 VIP들이 오가는 고급 빌라나 리조트 같은 장소에서 새벽까지 술 시중을 들어야 했다. 한 번은 저명한 미디어 재벌이 그녀에게 VIP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고가의 샴페인 잔을 건네며 말했다. VIP는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주는 잔이라며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장자연은 이전이 그저 선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작은 인간적인 배려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며칠 뒤 소속사 대표는 그 잔을 증거물처럼 내밀며 협박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야. 이 잔에 내 지문이 찍혀있지. 얌전히 행동해. 안 그러면 이 업계에서 내 이름은 영원히 사라져. 이 잔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접대 파티의 모든 참석자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었고 VIP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행위가 기록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하지만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소속사는 VIP와 공모하여 그녀가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선물을 받았던 증거를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다. 그제야 장자연은 깨달았다. 모든 접대 자리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협박의 고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VIP의 선물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강제 접대를 입증하는 덫이었다. 그녀가 남긴 문건에는 수많은 VIP 이름뿐 아니라 이 샴페인 잔과 같은 기괴한 협박 수단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문건의 신빙성은 인정되었으나 법정은 피해자 없는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을 이유로 대부분의 권력자들에게 증거 불충분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 법적 실패는 연예계 권력형 성범죄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마지막 기록은 한국 사회의 깊은 어둠을 영원히 고발하는 준엄한 외침으로 남아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접대 문화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얼마나 쉽게 증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본과 권력이 법망을 어떻게 조롱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았다. 어둠 속에서 외치는 목소리. 인권을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장자연의 문건이 공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연예계의 VIP 접대 문화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권미나 구하라. 한서희의 고백은 이 문제가 일부 소속사나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업계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구조적 폭력임을 시사한다. 이들의 고통스러운 증언은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절박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들을 놀이개로 이용하고 방관할 것인가? 화려한 무대 뒤에서 짓밟힌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대중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의 목소리만이 이 어두운 VIP 파티의 문을 영원히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들의 실명 공개 고발은 단순한 가십이 아닌 정의를 향한 단호한 외침임을 명심해야 한다.